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로 국민의힘이 내용에 휩싸여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네. 이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왜 그랬던 걸까요?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집회입니다. 네, 그런데 또 원내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만 갖고도 반대 측에도 시비 걸 수가 있잖아요. 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안 나와도 충분히 집회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 이제 한 전 대표도 본인이니까 뭐 본인이 직접 나온 건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제 2주 연속 참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보수건 진보건 그 강성이 있고 온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는 거는 보수건 진보건 좀 강성 지지층에서 주로 나가는 행태 아닙니까? 아무래도 열성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도 보수다 중도 진보다 하는 이런 쪽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 분류할 때 뭐 침묵하는 다수 뭐 그런 어떤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2주간 그 보면서 느낀 게 원래 한동훈 팬덤 한동훈이 어디 가면 늘 이렇게 오시는 그 분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네. 그분들만 나와서는 그 인파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 그 침묵하는 다수 주로 중도 보수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건 보수. 그쪽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런 뭐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다수 나왔다. 그래요? 그건 좀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일정은 지금 8일인가요? 8일로 예정된 토크 콘서트 말고 잡힌 건 없습니까? 예, 그거 말고는 뭐 아직 뭐 잡힌 건 없습니다. 근데 이 토크 콘서트 이 티켓 판매를 네. 가지고 좀 말이 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걸 굳이 왜 이러는가 싶은데요. 네. 근데 뭐 직업 정치는 아니지만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치 비즈니스를 하는 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 보니까 뭐 김어준 씨가 작년에 6월 말에 3일 연속 했던 거 보니까 뭐 요번에 뭐 제일 한동훈 티켓 제일 비싼 거보다도 뭐 보니까 5만 원 이상 더 비싸요. 예. 그리고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주요 정치인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뭐 정치자금 만들려고 장사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어준 비즈니스에 뭐 바람잡이 하러 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근데 정치자금법이니 선거법이니 그러니까 저촉 가능성을 제기를 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법률가인데 이 꼬투리 잡힐 일을 하겠어요? 네. 예. 그런 거 없다. 예. 이게요. 출판 기념회는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돈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예. 북콘서트 토크 콘서트. 네. 그 북콘서트도 뭐 이렇게 책을 팔아서 뭐 할 수 있지만 토크 콘서트 책 판매를 하지 않은 토크 콘서트는요. 거기서 돈을 가져가도 문제고 또 자기 돈으로 메꿔도 문제입니다. 정치자금법이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 이 이제 말씀. 근데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 토크 콘서트 표를 가지고 뭐 내로남불식 발언한 거 보니까 이 뭐 장동혁 지원 사격하려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후 정치 행보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언론은 계속 어떤 점을 보도록 하고 있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해요. 혹시 관련 대화나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죠. 있습니까? 네. 뭐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6월 3일 지방선거에 같이 동시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영남권에서 출마해서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를 좀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아마도 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힘 저희 당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는 뭐 별로 원하지 않으면서 예, 원하지 않고 뭐 됐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상의 거절이죠. 오히려 표가 붙을 수 있는 거는 중도 소구력이 있는 한동훈이 와서 지원 유세해 주는 게 좀 더 후보자들은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데 지원 유세 다니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이제 그럼 이제 당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네. 지원 유세라면 선거 운동 이런 걸로 등록을 해야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법적인 문제는 뭐 그렇죠.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지금 고동진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강남병인데 네. 고동진 의원이 그 사퇴를 하고 네. 그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그건 뭐 금시초문이고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소설입니까? 보고요. 예, 예. 왜 고동진 의원이 의정 활동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며칠 전에 그 의원총회를 지켜보다가 이제 박차고 나온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 나오면서 이제 고동진 의원이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 뭐 거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예. 아마 그걸 어떤 그 계기성을 좀 눈여겨보고 그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완전 소설이다. 그거보다는요. 예. 지금 저희 당내에서 더 유력하게 도는 거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만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발생을 하면은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해서 보수의 심장에서 진짜 보수가 누군지를 가려달라라는 프레임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권파 측에서는 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보궐선거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보궐선거 자체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아예 발생 안 시키는 쪽으로 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서는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지도부에서 네. 오히려. 네. 저기 지난주에 저희가 박정원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보궐선거 출마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현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자객 공천을 하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네. 박정원 의원은 쓸 자객이나 있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서정옥 변호사가 네. 있다. 이진숙이라는 훌륭한 자객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거는 이 자객이라는 거는요. 맞춤형 아니에요. 그렇죠. 맞춤형인데 이 한동훈 출마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자객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거꾸로가 될 수 있고. 거꾸로 될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 어차피, 어차피 공천 절차상 당이 먼저 공천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무소속 출마자보다는 뭐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오늘 인재영입위원장을 인선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누군지 얘기 들으셨어요? 뭐 지금 당내에서 도는 얘기는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을 거다라고 얘기가 돕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네.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원내이면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 인재 영입의 컨셉도 중도 인사 영입 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다는 그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 소구력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찍어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하라고 했죠. 사퇴하라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 남아있는 사람은 뭐 유승민 전 의원 정도인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능성이 하는지.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뭐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당 밖에는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선거연대까지 가려면요. 네. 근데 이제 이 거기도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보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개인 감정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뭐 별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노선상의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을 찍어낸 이른바 계엄 몽호
탄핵 반대 세력과 선거연대를 한다. 근데 덩치는 국민의힘이 훨씬 큰데 조그만한 3석짜리 당이 거기랑 연대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러리 쓰는 이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그 윤 어게인 들러리.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한동훈 전 대표 그 이준석 대표는 손을 못 잡는 겁니까? 뭐 못 잡을 거는 없죠. 그래요? 예, 예. 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 이제 진짜 보수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말 이 헌법 그 질서 내에서 좀 중도 소구력 있는 보수가 결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림은 더 좋은 그렇죠. 거죠.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라든가 다 연대 대상인 건 맞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쭉 종합하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그렇죠. 가장 좋은 카드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별로 생각합니다. 가속도가 안 붙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뭡니까? 아마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저희 당이 이럴 때 그 좀 과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좀 그 당내 그 DNA가 좀 있습니다. 과거의 웰빙 기질. 예, 그 웰빙 기지 있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판세가 기울어야지 그쪽 가서 좀 예, 그 붙으려고 하는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데 예.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번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오,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게 가시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찍어내기니까 한동훈 개인과 친한계 그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천 전까지는 당 지도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천이 끝나면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목소리 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한동훈 이 제명 정국을 빨리 덮기 위해서 지금 선거 모드로 국면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8년 전 대비는 한 달 먼저 공관위를 띄우는 거고 4년 전 대비는 2달 먼저 공관위를 띄워요. 그런데 공관위 빨리 띄워서 공천 조기 확정해 놓으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위는 빨리 띄우되 공천은 최대한 늦게 주는 쪽으로 뭔가 지금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네. 통제가 가능하게. 그렇죠. 아하. 그래요. 수싸움이네요. 그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뭐 오디션이네 뭐네 뭐 이상한 이벤트 만들어 가지고 어허.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빨리 물어야 된다고 했고 네. 박정훈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송은석 원내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이 좀 행동화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2시 임시국회 그 개원식 본회의 끝나고 의총이 열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 의원이 제기한 재신임 투표는 당원 당규사항에 보면은 당원 소환제에 입각해가지고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당원 소환제는 책임 당원의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제 그 되는데 발의의 요건이 그거를 당무감사위원회에 신청을 해갖고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될 것 그 같은데요. 2호선이라는 사람이 해줄 리가 지금 만무하죠. 또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당원 당규상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갖고. 예. 당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성국 씨 있잖아요. 네.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지금 주장을 했다라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어요.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역대급 망언이죠. 네. 뭐 거의 피를 흐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이런 역대급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당의 중진 의원조차도 이 당의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라고 한탄을 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고장 체제라고 해요. 오히려
지금 당 지도부 고성국 장동혁. 네, 고성국 장동혁 고정 체제라고 하는데 음. 이분이 이런 역대급 망언을 했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뭐 고위 당직을 맡은 적도 없고 그냥 일반 당원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이제 입당한 지 한 달 정도 됐네요. 이런 경우에는 시도당 윤리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의원도 아니고 그 전에 무슨 주요 당직을 맡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도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제명각이죠, 이 정도면. 지금 시당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인가요? 예, 배현진 의원인데 거기도 형식상으로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예.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예. 이 정도면 그냥 제명각이죠. 아, 그래요? 제명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당원 게시판에 뭐 좀 썼다고도 제명시키는데 뭐 이런 역대급 망언했는데 제명 안 시키면 그게 웃기잖아요. 아니 근데 고성국 씨 영향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고성국 유튜브 아닙니까? 쉽게 하면 그럼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그 극우 유튜버의 좌장이에요. 그러면 고성국 씨가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정치 고문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고성국 씨가 뭐 얼마 전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장외에 있는 극우 네 개 당 뭐 황교안 당, 뭐 정광훈 당, 뭐 조원진 당 이런 데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당선 가능한 기초 단체장 이게 영남 아니면 힘들잖아요. 여기 30석을 그쪽에 할애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선거 연대를 하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뭐 쇄신안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기초 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컨트롤하겠다. 이거 별로 언론이 주목을 안 했어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그게 고성국 씨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어떤 한 포석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씨 제명이 결정되면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겠죠. 장동혁 너 뭐하냐 우리가 뽑아줬는데 네네네. 이 고성국 제명되는데 너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예. 빚갚아라 이러고 나오겠죠. 그러면 또. 서울시당에서 만약에 제명하면 중앙당에서 다시 개입해서 뒤집을 수도 있나요? 그건 이제 당원 당규를 좀 엄밀히 봐야 되는데 이제까지 일반 당원을 그렇게 한 거를 중앙당에서 엎어버린다? 기억이 없는데요. 그것도 웃긴 거죠. 그러면 이 당이 그냥 전두환 당이 되는 거죠. 전두환. 네. 윤 어게인을 넘어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